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소, 시, 음, 면, 동, 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어에도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도 발음이 비슷한 시티가 되는 거예요. 이 시티는 시트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한자 시를 파자해보면 장터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트는 바로 시의 틀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타운보다 큰 도시나 또는 시, 도시국가를 뜻할 때 우리가 시티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시티즌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트에서 잔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시에서 자는 사람을 우리가 시티즌이라 해서 시민을 뜻하는 말이에요. 시트파이 하게 되면 시트를 빚는다 해서 나왔어요. 도시인을 하다 또는 도시풍을 하다 뜻이 되는 거고요. 시트들이란 말은 시트를 두른다 해서 나왔어요. 시를 두르는 성체나 요새, 최후의 거점을 딸 때 시트들은 말을 쓰는 거예요. 시빅이란 말은 시배에서 나는데요. 배는 바로 사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시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배이게 해서요. 시민의 공민에 대해서 시빅이란 말이 나오고요. 시빅이점 하게 되면 바로 시민에다가 주의 주장을 넣기 때문에요. 시민주의란 말이 되는 거예요. 시벌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시배, 즉 시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형용사인데 IL을 붙였어요. 시민의 공민적인 문명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시빌리언 하게 되면요. 사람 한자를 붙였으니까 시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민간인, 일반인 또는 비전투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동사형 IZ를 붙이면요. 시블라이저가 돼서 시민화해준다 뜻이니까요. 문명화하다 또는 야만인을 교화하다 뜻이 되고요. 명사형은 시블라이제이션 되겠죠. 그래서 문명, 문명화, 문명국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시블에 들어간 시블 엔지니어를 하게 되면요. 시를 갖다가 공사를 한다 뜻이니까요. 토목공학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말 인을 붙이면 인시블러티 하게 되면요. 시민이 아니게 되다 하니까요. 시민이 아니니까 버릇없는 무례한 행동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업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업은 우리말 업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업 하니까 업, 시가지, 도시라는 뜻이 되고요. 얼베인 하게 되면 형용사 형태에 대해서 뭐뭐 한이라는 뜻이 붙였으니까요. 도해풍에 예의 있는 점잖으라는 뜻이 나오고요. 얼베니즘 하게 되면 주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즘을 쓸 때는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때 제가 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베니즘 하게 되면 도시생활이나 도해풍, 도시화를 따를 때 쓰는 말이고요. 얼버나이트 하게 되면요. 이 IT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에 속한다 뜻이 됐어요. 어떤 장소에 속하는 말 할 때 IT를 붙이는데요. 그래서 도시에 속한다 하니까요. 도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얼베너티 하게 되면 도시임이 됐어요. 도해풍, 세련이습, 세련, 우아하다 할 때 우리가 얼베니티란 말을 쓰고요. 동사 형태 쓰게 되면요. 얼버나이즈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해풍을 하다, 도시 이주를 권하다 뜻이 되고요. 명사형은 얼버나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업에 속한다 그랬어요. 서벌브 하게 되면 섭이란 말은 속이란 뜻인데요. 우리말 속하고 같은 말이죠. 옛날 말은 우리 지금은 속이지만 옛날 말은 우리가 속이에요. 그래서 속얼브가 됐어요. 업 아래에 속한다 하니까요. 교회, 근교, 도시 주변 지역을 우리가 서벌브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의 간략한 형태는 약자의 형태는요. 버브즈란 말을 쓰는데요. 미국 도시의 교회나 시에를 때 우리가 버브즈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번엔 또 우리말 부락하고 같은 말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락이란 말은 원래 보루에서 나는데요. 이 보루는 원래 산 위에 흙을 쌓아서 돋아서 만든 그런 성실을 갖다가 우리가 보루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변형돼서 부락이란 말로 사용되는데요. 영어에도 똑같이 부락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버로우란 말인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부락이죠. 그래서 자치하면 독립구, 자치도시란 말이 되고요. 성실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고요. 버그란 말은 바로 부락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업시 성실한 말이 버그란 말이 나오는데 이에 관한 분화된 말들이요. 버지스 하게 되면 부락에서 온이라는 뜻이 됐어요. 공민, 시민이라는 뜻이 되고요. 부르주아지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부락에 이어져 오는 사람이랬어요. 중상계급, 상공계급을 우리가 부르주아지라 부르는 거예요. 버거라고 하면요. 여기다 을이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버거 하게 되면 특정 소도시의 시민을 뜻하는 말이고요. 버글러 하게 되면 이 버그에다가 브러그에다가 을러란 말이 붙였어요. 강도나 빈집털이, 사기꾼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버글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부락이 들어간 도시 지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에딘버러그 하는 것인데 에딘버러 하는 것은 바로 언덕 위의 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햄버거 하는 것은 햄이란 말은 오금을 뜻하는 말이죠. 즉 오금은 안쪽 다리 안쪽을 나타내는데요. 안쪽처럼 이렇게 푹 들어 꺼져가지고 강이나 목초지가 둘러싼 그런 부락을 나타낼 때 그게 바로 함부르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햄버거잖아요. 이스탄불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부락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고요. 룩셈부르크라는 것은 루킴이라는 것은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부락이라는 뜻이고요. 피츠버그 하는 것은요. 피츠라는 것은 영국 정치인 윌리엄스 피트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부락이 돼서요.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짤스부르크는 잘 아시다시피 짤스는 저르스에서 났는데요. 소금의 성이라는 뜻이죠. 다음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말은 세인트란 말은 성을 뜻하는 말이고 아주 성스럽다 뜻이잖아요. 그다음 피트란 말은 빗돌, 즉 비석돌을 나타내는 말이죠. 즉 반석이란 뜻이에요. 거기다가 부르크를 붙였으니까 성 베드로 부락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태국의 촌불이란 말은 촌부락이라는 뜻이죠. 태국의 도시인데요. 방콕 바로 옆에 있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그걸 촌불인데 우리말 촌부락에서 가져간 말로 보여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동이란 말이 있는데요. 동사무소 할 때 동이잖아요. 그 동을 가만히 보면 타운이란 말이 원래 발음적으로는 타운이라고 하지만 실제 철자로 보면 동이에요. 동 또는 둔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읍, 도해지, 수도, 시내 지구를 갖다가 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발음은 우리가 타운이라고 보통 부르죠. 타운하우스 하게 되면 도해지의 저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타운하우스라고 부르고요. 타운이나 라고 발음하게 되면요. 타운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업의 주민, 같은 놈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요. 도시 사람을 따를 때 우리가 타운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때 이라는 것은 사람 이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타운십 하게 되면 군구, 읍면 또는 타운십, 또 거주구를 뜻할 때 쓰는 말이고요. 다운타운은 아래쪽에 있는 동이니까 중심지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홈타운 하게 되면 홈동이니까요. 고향이나 출생지, 거주지역을 우리가 홈타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동이 들어간 말, 즉 타운이 들어간 말 중에 하나가요. 이턴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턴은 바로 이란 말은 해란 뜻인데요. 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마을이라는 뜻이 돼서 이턴이라는 동네가 생겨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리라 있잖아요. 리, 읍면동 리 할 때 리는 어떻게 써놨냐면 똑같은 말로 리가 또 등장합니다. 리라는 것은 널려에서 나온 말인데 넓은 땅, 풀밭, 초원을 딸 때 우리가 리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리라 하면 아주 넓은 땅을 나타낼 때 우리가 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을 뜻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레이란 말이 바로 초지, 목초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리그란 말이 또 있어요. 리그란 말은 리그니까 시골이잖아요. 거기다가 걷는다 해서 1리를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약 1시간 정도 걷는 것을 갖다가 리그라 부르는데요. 이건 3마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리그하고 달라요. 이 말은. 그 다음 반려란 말이 있는데요. 이는 방에다가 리가 붙은 말인데요. 방은 우리가 공고 같은 거 있잖아요. 공고문. 그걸 갖다 우리가 방이라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뭐 전화라든지 신문이 없기 때문에 벽보에다가 붙이잖아요. 그걸 방이라 불러요. 그 방이 바로 반인데요. 그 방을 갖다가 붙이는 것이란 뜻이에요. 즉 명령이 미치는 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반리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주택지구나 시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번엔 고을이란 말이 그대로 또 등장하는데요. 고을이란 말은 고을, 우리의 고을하고 같은데요. 이걸 갖다가 발음을 갖다가 걔들이 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 로마의 송령을 뜻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을 갈리아인 프랑스인들이 많다 해서 이 고을이란 말이 프랑스인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해요. 불행하게도 면이란 말은 이 영어에서 지금 찾아낼 수가 없는데요. 이 면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방면이란 말 하잖아요. 다방면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말은 뭐냐면 방을 붙이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면입니다. 면. 그래서 면에 우리가 방면이라 쓰고 다방면에 우리가 뭐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면은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즉 방을 붙이는 여러 방향 쪽을 갖다가 방면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자를 붙여가지고요. 일방적이다, 쌍방적이다 할 때도 이 방자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후민영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모든 영어 속에 우리말이 그대로 녹아있죠. 그래서 영어의 어원은 고대 한국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